네, 매달 한 주제를 다양하게 다루는 월간 유의죠. 5월은 가정입니다. 네, 오늘은 1인 가구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뉴스가 있는 저녁 민대홍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먼저 오늘 주제가 1인 가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죠. 이 주제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두 분 앵커는 우리 사회에서 가구원 수 기준으로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도 보니까. 네, 지난달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10가구 가운데 4가구는 1인 가구입니다. 네, 저도 1인 가구이고요. 제 주변에도 1인 가구가 많은데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당사자들의 생각과 1인 가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라고 해도 나이대에 따라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제도나 지원이 달라야 하는데 현실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뭐 청년층인지 중장년층인지 아니면 노년층인지에 따라서 지원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준비한 리포트 함께 보겠습니다. 돈이 부족하다. 밥도 못 먹고 다닐 것 같고. 자유롭다. 구속되지 않는? 고립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1인 가구를 바라보는 우리 주위의 다양한 시선들. 실제는 어떨까? 20대와 40대, 60대 1인 가구 3명을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끼니를 대충 때운다. 하나, 둘, 셋.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대충 떼어 먹는 것 같습니다. 좀 귀찮기도 하고 혼자 먹는데 막 공들이는 게 인스턴트 같은 걸 먹다 보면은 내가 나를 학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혼자 살다 보니까 그 양을 조절해서 사고 먹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제 1인 가구가 꼽은 가장 큰 어려움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식사할 때 충분한 양, 다양한 종류를 먹지 못한다는 응답도 다인 가구보다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외롭다. 하나, 둘, 셋. 심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있는데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 외로운 거고 또 혼자 이렇게 아무도 없는 산에 올라가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는 사람은 외롭지 않은 거거든요. 1인 가구를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하는 희망이 없어진다. 희망이 없다 하는 점에서 좀 더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지 않나. 1인 가구 중 고립되어 있어 외롭다는 응답은 나이가 들수록 많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대응이 아쉽다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외로움과 고립 그리고 그와 연관된 정신건강 문제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진단하는 이런 일련의 체계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단계이고요. 이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가 남일 같지 않다. 하나, 둘, 셋.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을 하나 봤는데 황당하게 갇힌 썰 푼다 뭐 이런 거였어요. 진짜 잘못하면 까딱하면 집에서 혼자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직 염려는 하고 있지는 않나. 뭐 내가 나이를 먹었을 때 계속 혼자 살고 있다면은 이게 그냥 마음 놓고 있을 문제는 아니겠구나. 저희는 이제 그런 걱정을 사실은 많이 하죠. 주변에 그런 일이 있기도 했고.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대처하기 어렵다고 답했을 만큼 1인 가구에게 위급 상황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또 나이가 많을수록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의 질문 3개를 포함해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준비한 10여 개 문항 가운데 모두의 의견이 일치한 것은 건강 상태를 꾸준하게 검진해야 한다는 한 가지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그만큼 세대별, 개인별로 느끼는 1인 가구의 현실과 의견은 다양했습니다. 1인 가구 내에서의 이질성이 심하다는 겁니다. 세대별로, 성별로, 그리고 유형별로 차이가 커서 1인 가구 정책은 이러한 그 내부에 있는 일성이 다른 집단의 맞춤형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인 가구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세분화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민대용입니다. 네, 방송 보니까 1인 가구 세 분의 집에 찾아가서 직접 사는 모습도 보고 오신 것 같아요. 방송에 다 담지 못한 뒷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는 어떤 건가요? 네, 1인 가구 하면 외롭다거나 밥을 잘 챙겨 먹지 못한다거나 하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세 분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니 이런 인식 상당 부분이 편견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세 분 가운데 두 분이 전혀 외롭지 않다라고 응답을 해주셨고요. 또 20대 1인 가구가 오히려 고독사를 가장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40대 남성 1인 가구가 직접 밥을 잘 차려 먹는다고 대답한 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짧은 OX 퀴즈였지만 1인 가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세 분이 전국 1인 가구를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각자가 느끼는 어려움이 다르다라는 점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리포트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이 1인 가구는 그 세대별로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그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지원과 정책이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각 지자체나 정부의 제도는 어떻게 갖춰져 있나요? 네, 취재해 보니 각 지자체는 1인 가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제도는 조금 미비했는데요. 예. 1인 가구 전담 부서를 만든 광역자치단체는 서울과 대전, 광주 정도에 불과하고요. 부서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한 개 부서가 1인 가구 지원을 전담하도록 한 광역시도도 2곳뿐이었습니다. 네, 또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광역시도도 많았는데요.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구와 울산, 강원, 충북 등입니다. 전담 부서나 관련 조례가 없는 지역은 지자체 행정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과에서 노인 1인 가구를 지원을 하고 청년정책팀에서 청년 가구 주거비 사업을 지원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 의견인데요.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뭐 가족 지원 사업이나 노인복지, 뭐 청년 복지 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1인 가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수한 욕구들이 이제 묻히게 되는 거죠. 네, 앞으로 1인 가구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니까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간 유입자 다음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월간 유입적 가정 다음 주제는 조금 특이하게 사는 부부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수입의 80%를 저축하고 직장을 마친 뒤 함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신혼부부의 모습, 그리고 직장 생활을 접고 자유롭게 여행을 하면서 최소한만 벌고 최소한만 쓰는 미니멀리스트 부부의 삶을 비교하고 함께 고민할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